여러분, 암 진단을 받으시고요. 암 투병하고 계신 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암이라는 병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암은 이제 우리가 통계를 믿죠. 통계 우리가 많은 매체들에서 보고 들어온 대로 암은 이제 사망 원인 1위. 선진국들의 특히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죠. 과거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이 암이기 때문에 암은 죽는 병, 두려운 병, 난치병, 불치병 이런 안 좋은 그런 이제 상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암의 속성, 암의 원리를 제대로 아시면은 암의 원인을 아시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전혀 이제 불치병이 아니다.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불치, 난치라고도 하죠. 난치, 불치. 이 불치병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도 생명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이제 두뇌가 발달하고 사유가 발달하고 지능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됐죠. 우리의 이 지능으로 우리의 몸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계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 생각, 의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희망을 생각하느냐, 부정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굉장히 많이 우리 몸의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해 드릴 첫 번째 메시지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해보니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암 환우분들을 대해보고 치료해보고 임상에서 검증이 된 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을 믿으셔도 됩니다. 자, 생각을 바꾸십시오.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죠. 불치병이 아닙니다. 난치일지는 몰라도 불치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고요. 얼마큼 기간 동안에 길게 짧게 혹은 어렵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생각 여하에 달려있다. 노력은 생각 다음에 오는 거죠.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투병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자연요법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 노력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이것은 나중에 오는 건데 나중에 하는 건데 생각이 먼저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효과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암은 훨씬 더 약해요. 쉽게 치료가 됩니다. 단기에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현대의학이 치료를 못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병이라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믿으시면은 이게 과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느려서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그래서 사망률 1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긍정을 보시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낙관을 가지고 치료를 하십시오. 시작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치유에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병입니다. 어디에 암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폐에 생겼다 그러면 폐암, 간에 생겼다 그러면 간암, 위에 생겼다면 위암, 유방에 생겼으면 유방암. 그럼 우리는 그 국소만 생각합니다. 내가 폐암이다 그러면 나는 폐에 병이 들었어. 나는 폐병이야. 폐만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몸 전체의 문제고 폐나 간이나 위나 유방이나 어떤 국소나 장기에 생긴 것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의 상태를 살펴야 되고 전체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 상태가 잘못돼가지고 이 상태가 독성 환경으로 변화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기혈순환이 안 돼서 나쁜 독성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유전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결과물이 암이라는 거죠. 이 암은 결과라는 거죠. 결과.
결과는 어떤 원인이 만든 거죠. 원인. 근데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이 암의 1기요, 2기요, 3기요, 4기요 하는 기수가 있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말기 그러는데 이 암에 사실 말기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정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의학은 굉장히 이제 그 불확실한 겁니다. 사실 과학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 아닙니까? 과학을 전제로 한 것이 의학이고 과학을 기반으로 과학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이 의학인데 이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예전에 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 때 배워왔던 그 과학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바뀐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에서 파생된 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들이 이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믿거든요. 연기에 시작해 가지고 이 기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나 크기나 성질이나 진행 상태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상태를 이렇게 기수로 나눠 놓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자, 연기에 발견했습니다. 1기에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너무 다행스럽다고 불행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발견할 때 3기요, 4기요 전신이 다 전이가 돼서 발견할 때 최초 암 진단을 받을 때 벌써 4기나 말기 판정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존율, 치유율을 보니까 이분들은 100%다 생존하고 이분들은 100%다 치유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 이거에만 의존하고 이것만 믿고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부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앞으로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지금 양자의학이나 후성유전학이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문들에서 밝혀지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념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바꾼다고 하거든요. 세포의 상태를 바꾸고 장부의 상태를 바꾸고 몸 전체의 상태를 바꾸는데 실제로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 무형의 어떤 사유가 이 유형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생화학적 물리적 이 육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 생각일 뿐이고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의 세력. 예를 들어서 염증이나 암이나 마찬가지인데 병의 세력이 있어요. 세력. 병의 세력. 이거 힘이죠. 세력, 이 힘력자. 세력인데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어떤 나쁜 사악하다 그래서 이걸 사악이라 그러거든요. 나쁜 기운이 있는데 그것도 얘네들도 힘이 있어요. 이 힘이 강해진 겁니다. 강해진 상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몸의 면역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단어가 면역력이죠. 이것은 우리 몸이 저런 병이나 어떤 바이러스나 염증이나 나쁜 독소나 노폐물 이런 데 저항하는 저항력이거든요. 저항력. 여기도 힘이 있어요. 여기도 힘이 있고.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 간에 서로의 이제 힘 겨루기거든요. 동양의학, 한의학에서는 이 나쁜 기운을 통틀어서 질병을 통틀어서 바이러스든 암이든 어떤 염증이든 독소든 통틀어 가지고 이거를 사기라 그랬는데 만병일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이 이게 사기, 나쁜 기운이다 그래서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것을 정미로울 정자를 써가지고 정기. 자, 정사항쟁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같은 거. 이 세력과 이 세력. 커지려고 하고 그 커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창과 방패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우리 몸의 육체적인 상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깥의 사회나 그다음 물리적인 이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좋은 게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로 작용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그거에서 밸런스를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고 그 속에서 치유의 지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고 제 모든 강의에 관통되는 인사이트. 인사이트. 제 모든 강의에 관통하는 그 철학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과 방패예요. 창과 방패. 창만 존재하고 방패만 존재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음양이거든요. 음양. 자, 수와 화의 관계. 동양의학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와 화의 관계, 음과 양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현대의학에서 양이온, 음이온 하는 전기적인 문제도 화학에서 이걸 산성, 알칼리성이라고 그러는데 산알칼리의 관계. 우리 몸에 이런 음양의 관계가 많이 있죠. 제가 앞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가 있고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있고 이런 것처럼 서로 대립되는 그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균형이 깨진 겁니다.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쪽 세력이 커진 겁니다. 이게 병적 상태예요. 얘네 세력이 커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서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저항력, 면역력. 우리 몸에 이걸 치유력이라고 하는데 치유력, 치유의 힘. 이건 자동으로 치유하는 자연 치유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이 치유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얘네가 강해지면. 역으로 얘네가 약해지면 얘네가 강해지는데 얘네가 강해지면 또 얘가 약해진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가고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선후가 애매모호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또 논리인데 어쨌든 동시에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치유다. 어떤 치료법이든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이든 동양의학, 전통의학, 한의학적인 치료법이든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이든 또는 뭐 아유르베다 뭐 옛날 인도의학적인 치료법이든 자 어떤 치료법이든 요런 상태를 요런 상태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꼼 잡는 게 매예요. 우리가 뭐 맨발 걷기를 여러분들 맨발 걷기를 하시든지 채식을 하시든지 단식을 하시든지 또 뭐 냉온욕을 풍욕법을 하시든지 어떤 요법을 하시든지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시든지 한약 그 침구요법을 하시든지 어떤 요법을 써서라도 이쪽을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아야 돼요. 요거를 줄이고 병의 세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력을 올려야 되겠죠. 몸의 저항력, 면역력을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요 올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몸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음식요법, 먹는 음식. 두 번째가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운동요법, 운동. 몸을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는 무엇 때문에 움직여요? 근육이 하는 일이죠.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제가 한자를 자꾸 써서 여러분들이 조금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이게 편해서 그런 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게 음식이고요. 음식 먹는 거죠. 섭취죠. 섭취와 그것을 써서 연소시키는 근육의 비율이거든요. 상호관계예요. 자, 음식이 지나치면은 지방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해지면은 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줄어들어요. 예외 없이 대사증후군, 암이나 당뇨, 고혈압이나 모든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 장기적으로 제가 봐왔지 않습니까? 절대 불변해. 이것은 정말 보지 않고도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지 않고 얘기해도 다 맞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 누구에게나 틀림없이 적용되는 공식이 나타나는 공식이 요거더라는 거죠. 암에 걸린 암환우들 보면은 보통 지방이 많고 근육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환우인데 최근에 내가 암 진단을 받고 확진을 받은 암 환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인바디를 해보니까 나는 근육이 더 많고 지방이 적어요. 이런 사람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저에게 제보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 그런 분들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분의 몸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이 상태, 그러니까 분자가 크고 분모가 적은 상태. 이게 거꾸로 분자가 적고 분모가 큰, 그러니까 근육이 강하고 근육량이 많고 근육이 강하면서 지방이 적은 상태면 절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병이 생길 수는 없어요. 만일에 이런 분이 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독소나 뭐 요즘 우리가 하는 뭐 비소라든지 성면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일군 발암 독소에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노출이 된 분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몸의 정상적인 세포, 우리가 자꾸 세포 단위로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세포가 정상세포가 변이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강력한 독성 물질에 단기간에 너무 강하게 노출되는 방사선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경우 아니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면서 암이 생기는 그 과정 굉장히 긴 장구한 기간에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는 절대로 단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상태에서 일어난다. 만일에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상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죠.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치료법은 요겁니다. 식사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양소 부족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많이 이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연식물식을 하시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비타민이라든지 뭐 지방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양소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네랄 하나 빼고는. 그래서 식물식을 하시면서 소식을 해야 되고 운동량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음식요법과 운동요법을 썼을 때 제가 지금 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치유력, 저항력을 끌어올리고 암의 세력을 줄이는, 병의 세력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굉장히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몸에 데미지가 없어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이 강력한 이 공격하는 이 공법을 쓰지 않습니까? 공법보다는 이것은 뭐에 가까우냐면 보호하는 방법인데 뭘 보호한다고요? 암의 천적인,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현대의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NK세포나 T세포나 이런 이제 면역세포를 강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암의 천적을 보호해주는 거죠. 정기, 동양의학에서 얘기한 정기를 보호해주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 면역력,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근육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식사를 줄일 때, 장을 비울 때 나온다는 거죠. 오토파지의 원리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운동요법을 위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믿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신심을 가지고 낙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전 과정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낫는다는데 방점을 두고 낫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반드시 낫는다는 것을 믿고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고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시되 요 요법을 주로 이 외에도 많은 요법들이 있죠. 부가적인 요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부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음식과 운동만큼 강력하고 우리 몸을 단기에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요법들 뭐 냉온욕이라든지 풍요법이라든지 뭐 관장요법이라든지 뭐 녹즙요법이라든지 자연요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요법만큼 강력한 요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아주 끈기 있게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된다. 절대 이거 빨리 지금 암덩어리가 발견됐고 이것이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빨리 항암을 해야 되고 방사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더라도 암이 그렇게 빨리 커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보법을 써서 몸에 데미지가 없이 암 치유에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